예비 한국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교환 작성의 기초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수업의 5단계 중에 시험에 꼭 필요한 제시, 연습 2단계에 대한 교환 작성을 하는 심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113번 문제, 교환 작성 문제입니다. 목표 문법에 대해서 제시와 연습 단계를 쓰시오. 교수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12점을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력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점수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4가지 항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달도가 초급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 문법 항목이 초급이고 초급 학습자에게 이 교수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주제는 실수, 목표 문법이 다가, 빨리 뛰다가 넘어졌다. 어떤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단원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수업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래서 초급 학습자에게 다가라는 목표 문법을 20분 동안 제시와 연습을 시키라.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교수안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시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의 3대 필수 요소, 바로 3가지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미, 그리고 규칙, 제약이 있겠습니다. 자, 의미라고 한다면 이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시라고 해서 이 문법은 무슨 뜻입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사전적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도입의 개념으로 이 문법이 잘 쓰이는 상황, 필요한 상황 또는 그런 문법이 쓰이는 문장, 맥락을 제시해서 학습자가 그 의미를 이렇게 눈치로 알아채게 많은 그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자, 의미는 그렇게 풀이를 하죠. 교사가 직접적으로 어떤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주어서 어떤 때 주로 쓰는지를 학습자가 눈치를 채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미 제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문법이 어떤 어감과 만났을 때, 받침이 있는 어감, 받침이 없는 어감과 만났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불규칙 그 용언들이 어떻게 이 문법과 만나서 활용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규칙을 표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법이 들어가서 모든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약이 존재한다. 제약이 있다면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청유 명령문, 뒤에 오는 후행문의 문형을 제약한다. 다시 말해서 아서, 어서가 들어가면 빨리 청소해서 집에 가자. 이때는 안 쓰이죠. 그래서 청유나 명령문이 뒤에 올 수 없습니다. 아서, 어서라는 어미는요. 그리고 주어 제약이 있어서 주어가 선행과 후행문의 주어가 같아야 하는지 달라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 과거 시제가 들어가도 되는지 연결이 안 되는지 뭐 이런 제약들이 있죠. 그리고 품사가 형용사와 연결이 되는지 주로 동사하고 연결이 되는 어미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제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약들을 모두 규칙과 함께 판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 단계에서 학습자가 알아야 될 내용을 바로 이렇게 칠판에 쓰는 것처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어떤 문법 항목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규칙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자세히 제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죠. 수업 실연이나 교환 작성 시에
이 네 단계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맥락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죠. 이때는 시각자료, 사진, 카드 또는 교사가 오늘 일어났던 일, 어제 일어났던 일, 과거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이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들을 말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배운 문법, 유도 질문을 할 때는 어려운 말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워서 학습자가 그 말로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 문법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답을 듣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목표 문법을 드디어 교사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수합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학습자의 말을 받아서 교사가 정돈된 이 문법, 목표 문법이 들어간 문장을 말하게 됩니다. 재진술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가 확인이 됐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문법이 쓰이는지 그 문법의 뜻을 한 줄로, 예를 들면 은적이 있다, 없다 이런 거라면 이것은 경험을 말할 때 쓰는 거다 라고 해서 경험을 말할 때 씁니다 라던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판서나 아니면 카드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의미가 제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규칙입니다. 활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 형태 규칙에 대해서는 우선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 도식을 교환에 넣어서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서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우선 첫 번째는 규칙 결합일 경우에 이때는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만 구별하면 됩니다. 받침이 있으면 의가 들어가고 의료고일 경우에, 그리고 가다 받침이 없는 경우는 려고만 들어간다 해서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받침이 리을 받침일 경우 이때는 리을이 만들 의료고 안 하죠. 이때는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의료고가 아닌 려고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규칙 활용일 경우에 디귿 불규칙 또는 비읍 불규칙 이런 용언이 나왔을 경우에 이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불규칙으로 활용되는 예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표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받침이 있고 없고 또는 어떤 동사일 때 이것이 바뀌는지. 그래서 문법 형태별로 예외 단어를 반드시 교환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 규칙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 규칙 결합, 불규칙 활용 이것을 꼭 머릿속에 담고 표에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제약이죠. 문법 제약. 이런 문법 제약이 있을 때는 그 문법 제약을 꼭 그 판서 안에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제약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나온 문법이 시험에 나온 문법이 어떤 문법인지에 따라서 써야 될, 제공해야 될 제약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 어서라는 이유를 말하는 어미는 어써서, 아써서가 안 되죠. 자, 이런 제약을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서는 또 다른 제약이 있습니다. 두 개나 있네요. 문형 제약이라고 해서 뒤에 비가 와서 우산을 쓰세요는 안 되죠. 그런데 비가 오니까 니까일 때는 되던 것이 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만약에 은니까를 먼저 배웠다면 니까와 같이 비교하면서 되고 안 되고 가능 여부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어미는 주어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요. 주어 일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어미들이 있습니다. 의료고, 을어, 으면서란 어미들은 선행문의 주어와 후행문의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 음악을 듣는 것도 나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으면서라는 어미가 오려면 앞에 뒤에 주어가 같아야 한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음연설을 넣고 문장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상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알려주는 거죠.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친구가 커피를 마셨어요. 이런 문장 충분히 처음 음연설을 배우는 학습자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문장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제약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을 잘 작성을 하실 때 모두 한국어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수법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시면 의사소통 교수법 있죠?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어로 설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국어만으로 한국어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한국어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은 정해진 교환의 목표는 외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한국어를 설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설명할 때 영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게끔 해서 하는 것은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이걸 쓴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쉬운 어휘,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쉬운 어휘로 바꾼다거나 또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주어서 그 의미를 알게 한다거나 이게 문법일 경우도 그렇고 어휘일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몸짓,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설명하도록 교환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단계, 두 번째 연습 단계입니다. 자, 연습 단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통제 연습과 유의미 연습. 자, 이때 활동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활동지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재가 없이 지금 시험지 안에 교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을 법한 문제를 한두 문제 정리해서 올려놓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 연습은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활동지 1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으려면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기에 가다, 가려면, 먹다, 먹으려면 하고 그 예시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다, 그러면 사려면, 읽다는 읽으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 푸셨습니까? 하고 자, 1번은 사다. 뭐예요? 라고 하면 학습자가 사려면, 읽다는 읽으려면 일받침이 있어요. 만들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교사가 질문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주고 교사가 답을 확인하는 학습자 한 명 한 명에게 대답을 하도록 바꿔보도록 이제 기계적인 연습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유의미 연습 단계인데요. 자, 이때는 이번에는 짝이랑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자, 이 유의미 연습 단계에서는 꼭 학습자 2명이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교사가 질문하고 학습자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꼭 짝끼리 해보세요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둘이 그래서 같이 고민 상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국어를 잘하려면 연습하세요. 이렇게 보기 문장을 보고 비행기표를 싸게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싸게 사려면 미리 빨리 사야 해요. 빨리 사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학습자가 학습자에게 그래서 이 으려면이라는 오늘 배우는 목표 문법을 사용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통제적인 연습, 기계적인 연습보다는 조금 일상생활 그 과제와 연결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유의미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연습의 유형별로 교사가 학생에게 발화하는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연습이라는 것은 교사가 활동지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이 즉시 목표 문법으로 답을 합니다. 먹다는 어떻게 바꿔요? 그럼 먹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유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가다는 어떻게 뭐예요? 라고 하면 가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게 됩니다. 통지 연습에서는요. 유의미한 연습에서는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교사가 음연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은 시간이 있으면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여기 한 번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는지에 대한 대답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자유롭게 대답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오류, 수정, 상호작용,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학습자가 비가 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잘못 말했다. 왔으면. 이러면 비가 왔으면 하고 이제 교사가 갸우뚱거리면 그 눈치를 채고 비가 오면 이렇게 해서 틀릴 때, 오류가 났을 때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재질문을 한다거나 비가 왔으면요. 아니면은 진짜 이제 억양 아니면 한 번 더 물어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 틀린 것을 눈치채고 바꾸는 그런 과정이 존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서 작성해야 될 두 단계,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에서 여러분이 써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교환을 작성하실 때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교사의 발화입니다. 교환에 교사와 학습자 또는 교사가 설명하는 제시 단계의 설명 그리고 연습 단계에서의 교사와 학습자의 그 대화들 이런 것을 보면 교사의 발화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교사 발화는 지켜야 될 3대 원칙, 지금 3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교사 발화 수준이 학습자 눈높이를 벗어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가 지켜야 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자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어를 쓰는 평생 한국어를 써왔던 한국 사회에서 살았던 그 한국인 교사는 한국어를 잘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어를 초급 문법을 배우기 시작한 이 학습자들은 그렇게 유창한 한국어의 설명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언어 통제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설명하는 어휘와 문장이 학습자가 이해할 만한 것인가? 하나하나 문장을 설명할 때마다 말을 하고 어휘를 선택할 때마다 이 부분은 늘 학습자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 질문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언어 통제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어휘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운 어휘, 앞에서 배운 어휘 또는 배운 문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리고 문장을 초급 학습자면 한 문장을 길게 하지 않고 끊어서 설명하죠. 그래서 단순한 문장 구조로 발화를 하는 것이 초급 교사의 그 언어 사용 방법입니다. 지켜야 될 방법이고요. 지켜야 될 원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환 쓰실 때 언어 통제된 어휘, 대화를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채점관한테는 아주 감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화에서 교사 발화를 얼마나 쉽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매개어 사용 금지죠. 영어나 모국어, 학습자의 언어로 한국어를 번역해서 알려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각 자료를 보여준다거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전달을 한다거나 해서 어려운 문법이다. 또 어려운 상황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영상을 보여주거나 시각 자료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속도와 발음입니다. 자, 물론 이 속도와 발음은
시험 볼 때 교환 작성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실제 언어 현장,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천천히, 너무 천천히 해서도 안 되고요. 적당한 속도와 그리고 정확한 발음,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면서도 너무 늘어지지 않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바로 하는 것이 교사 발화의 3대 원칙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 2, 3번 중에 교환에 금방 드러나는 그런 내용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좀 활용하고 알아둬야 될 2단계, 제시와 연습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수업의 실제 교환, 그것을 예시하면서 이 PPT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블로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다 정리가 되시면 그 다음에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교환 작성의 실제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5년 작년까지 총 20회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복된 그 문법은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중복되지 않고 매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문법을 하나 뽑아서 지금 교환을 만들어 놨는데요. 물론 그 문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쪽집게 강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음연이라는 문법 항목을 제가 뽑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그거를 보고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만약에 그 문법이 안 나오면, 다른 문법이 나오면 그거를 적용해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하나의 샘플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